정치권은 대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는 물론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번 대선 핵심은 정당과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 정부도 인정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걷잡을 수 없게 치솟은 집값 그리고 그 상승세를 멈출 수 있는 해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력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부 설석영 기자와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설석영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군들의 부동산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권 주자들의 기싸움이 굉장히 팽배해 보이는데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정리 먼저 도와주시죠. 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TV 토론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둘씩 발표되는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은 부동산 정책과 비전 등에 대한 국민 잣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 정부도 수차례 국민담화 등 발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공약은 현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하는지 달리하는지 또 제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 확대와 투기 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 두 번째 공약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을 말합니다. 현재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저렴하게 30년 정도의 장기 임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렴한 가격으로 30년 동안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사실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담배 같은 정책일 것 같긴 한데요. 이외에 또 어떤 공약들 내놨나요? 네, 여기서 이 지사는 또 부동산 세금 완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국토 보유세 도입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정책 기조로 강조해온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한 기본주택을 30년 동안 장기 임대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또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죠. 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부동산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자 하루 뒤인 어제 이낙연 후보도 곧바로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겠다. 이전 비용은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송파, 판교의 업무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 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공항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조성 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은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의 이전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면 인근 지역에 추가로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이익 환수율을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기지,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신규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서울공항이 대통령 전용기 등 특수 목적이 있었던 만큼 이전이 과연 쉽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와 함께 기관 이전을 언급한 두 의원이 또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박용진 의원도 기관 이전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정세균 총리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충청 신도시권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폐합해 해당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신규 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 총리가 발표한 대법원과 대검찰청, 법무부의 충청 이전은 현재 세종 행정수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당장 속도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이전이 쉽게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박용진 의원의 공약 역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항 두 개를 통폐합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흡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유 부지는 김포 지역인데 과연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나름대로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셈이긴 한데 현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하느냐, 달리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 방향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아예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제시하면서 국가가 주택을 관리해주는 안정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호 주택이 어디에 들어서게 될 것인지 부지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세 후보들은 나름 부지 공약을 하면서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항과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등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것처럼 신규 주택을 개발해 공급 계획을 세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이런 기관들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말처럼 쉬울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또 그렇게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너무 공급 숫자에만 치중한 공약들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부지 마련 방안이나 소요되는 비용, 공급 시기 같은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숫자나 공공임대에 너무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국민들이 주택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좀 공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최소한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좀 판단이 됩니다. 차기 대권을 향한 주자들의 릴레이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후보 간의 공방의 핵심 중 핵심으로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수만 가구에서 수백만 세대까지 공급하겠다는 이번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이 나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